자, 뉴스 속보 들어와서 다시 전해드립니다. 자,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는 것 앞서 전해드렸고, 유재수 구속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속전속결로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최고 단계의 수사 범위까지 돌입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조국이 유재수의 감찰 무마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이미 검찰이 확보한 것을 기반으로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냈다는 것.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 단서 확보 차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돌입됐다는 뉴스 속보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몇 분 정도 남았지만 3분 정도 남았나요? 자, 그러면 이 뉴스 속보에 대해서 준비된 합플이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거는 차후에 전해드리고 이 뉴스 속보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직권으로 토크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뉴스 속보 나오고 있거든요. 검찰 수사를 하셨던 조홍천 의원님께 좀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님께서 앞서 지적해 주셨듯이 법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뉴스 속보를 보고 일각에서는 자 봐라, 이 청와대가 얼마나 협조적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기는 이미 앞서서 너무 청와대가 검찰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서서 그 말은 좀 무색할 것 같고, 자, 어쩔 수 없이 청와대가 압수수색 당했다, 이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유재수 사건으로는 청와대가 그렇게 격하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아무 대답도 안 했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울산 고래 사건 요 때만 그랬었고요. 근데 아마 이제 그 청와대 그 비서동 본관 쪽은 군사상 그 기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잘 안 나올 거고요. 상성동 별과는 완전히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되고, 네. 또 소명이 되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될 때는 영장이 발부가 되잖아요. 과거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 다 별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별건이죠. 조국도 별건, 유재수도 별건, 고래고기도 별건. 세 가지가 별건인데 주체는 다 청와대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유재수 건으로 검찰이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별건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여당에서는 자, 조금 전 오늘 아침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여당의 말이에요. 법무부가 지금 윤석열 검찰을 특별 감찰을 해야 된다라는 강도 높은 압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안용환 의원님께서 기자 시절에 법조 출입하셨으니까 법조팀장이었잖아요. 그냥 기자도 아니고. 자, 보통의 검찰총장이라면 청와대와 여권에서 법무부가 총장 감찰한대. 그러면 보통의 검찰총장이라면 고민해요. 넘어갔나? 만약에 특별 감찰하게 되면 나는 괜찮지만 우리 애들은, 검사 애들은 어떡하지? 고민하게 돼요. 왜냐? 이제 검사 인사철이에요. 어제 여권에서 인사 얘기까지 나왔어요. 검사 인사 시켜버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야,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 라고 선택을 했다는 건 엄청나게 고민을 했고 고민 끝에 결정했다거나 아니면 이미 다리는 불살랐다, 원칙대로 하겠다, 둘 중에 하나 아니게요? 윤석열 총장, 제가 듣기로는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고 아니면 고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전진영 그런 돌격형 검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아까 이제 관련이 있다 없다 이야기 나는데 저는 지금 관련이 딱 한 사람 때문에 관련이 있는 겁니다. 백원우입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모든 지금 유재수 건과 그 수사, 특히 선거 관련해 지금 정점이 있습니다. 백원우 이야기에서 그 전부터 청와대 민정의 최고 실세는 백원우였던 이야기는 알만한 사람 다 알았던 이야기입니다. 조국 수석마저도 사실은 얼굴 마담했던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이번에 백원우란 숨은 실세 이름이 두 사건에서 동시에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고요. 지금 이제 아마도 유재수 관련이면은 그 본관 옆에 비서동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창성동은 지금 백원우의 기동팀, 백원우 팀들이 근무했던 데가 창성동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포자동 가다 보면은 경복궁 탐 바로 앞에 있는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 건물인데 그 건물 갔다면은 선거 관련이고요. 공간에 이제 비서동을 갔다면은 이제 유재수 관련인데 지금 기사대로 하면 유재수 관련이면 비서동을 들어 다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결국은 이제는 백원우 씨가 드러났다. 그럼 백원우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건 여기에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전화가 많이 왔다. 백원우가 조국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박경철 비서관이 전화가 많이 온다. 그럼 백원우는 전화할 이유가 없죠. 같은 바로 밑에 있는 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전화는 누구인가? 백원우가 그 위에 있는 사람 누구인가? 여기에 지금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궁금증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를 좀 더 저희들이 지금 취재해봐야 될 건 지금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압수수색이 지금 이루어져서 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청와대가 서류 뭉치만 갖고 검찰한테 주고 있는지 어떤 일종의 대치 상황이 있는지는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 부분 취재하고 있으니까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게 많은데 지금 10시 40분 16초 이미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이제 뭐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었다 이런 부분은 그 민정수석실에서 그 유재수 전 부산시장 사건 관련해서 그 지금 A 수사관이 그 서울 동부지검에 지금 그 청와대 나와서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그 수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해왔다라는 어떤 일부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사실상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우선 선을 그었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검찰과의 이런 어떤 그 문제, 좀 전에 윤석열 총장 A 수사관이
뭐 검찰, 뭐 윤 총장한테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확인된 건 아닙니다. 검찰이 이제 확인해주는 내용이고 그런 상황에서 약간 이제 별건 수사 이야기도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보면 이거는 사건의 어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뭔가 저번에 조국 정부에서 보듯이 검찰과 청와대 어떤 뭐 긴장 관계 구도로 보는 시각이 계속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청와대 이전에 저는 조국 전 장관과의 어떤 상관성을 그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런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하나는 그 감찰 무마 의혹이 그러니까 수사가 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이 그러니까 지금 되고 있는데 거의 동타임에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고발도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왜 한편 갑자기 분괴돼 오른 시점이 왜 그 공교롭게 동일하냐? 여기서 결국은 그러면 두 사건에 공통되게 어떤 걸쳐 있는 인물은 조국 전 장관밖에 없다. 이 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정반대로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면 이게 설명이 돼야 돼요. 자,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1차로 불려가서 조사받은 게 11월 14일이에요. 그다음에 2차로 그러니까 불려가서 조사받은 게 일주일 뒤예요. 그리고 감감무소식이에요. 자, 이 두 수사가 조국 전 장관과 상관이 없다면 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여기서 스톱되어 있느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 뒤부터 갑자기 싹 들어가고 일체 아무것도 나오질 않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본다면 이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수사가 속도가 조절이 되면 이거 지금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은 이런 건 전수기 이제 자주 쓰시는 표현은 합리적 의심. 근데 이제 상식적 의심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자꾸 이제 어떤 프레임을 갖고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하는 그 그림으로 가면 뭐 알기 쉽고 뭐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거는 그거와 관계 없다고 생각해요. 왜?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뭐 조국 수사의 최종 종착점이 이것이 될 것이다 하는 관측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안 됐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검찰의 직무유기다. 그리고 그 이를테면 박형철 그 반부패 비서관이 사의 표명까지 하면서 밑에 사람들한테 있는 대로 다 얘기하라 그랬다는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윤석열 그 지금 검찰총장이 댓글 수사팀장을 할 때 그 밑에서 말하자면 부팀장을 했어요, 그죠? 박형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그때도 박근혜 정권에서 그 압력을 가하는 거에 저항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신념이 있는 거예요. 뭐냐? 사실은 선거에 개입해서 아직은 뭐 수사 중이지만. 네. 이런 정치 공작을 했다 그러면 이거 과거에 군사 정권, 독재 정권 시절에도 안 하던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민주주의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그 말하자면 정치 집단 세력들이 이런 정치에 개입해서 선거에 어떻게 관여하는 건 이건 안 된다는 본인의 신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구도로 본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거야말로 진짜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고요. 그 신념이라면 왜 신념이 박형철 비서관의 신념은 왜 이제야 발동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신념이라고 한다면 신념에 찬 이야기를 한다면 일관성, 초지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신념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건이고 이게 나의 신념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증좌가 되는데 왜 그 전에는 김태우 수사관이 이렇게 제기했을 때 조목조목 반박을 했던 박형철 비서관이 왜 그때는 그러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신념을 표명하지 못하고 왜 이제야 와서야 왜 신념에 따른 행동을 하느냐를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제 뭐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그러니까 박형철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 보도대로 박형철 비서관이 이야기를 했다고 치죠. 거기에는 그러면 본인의 신념보다는 다른 어떤 상황에 어떤 작동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마디 하고 아니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그 본인의 신념이 뭐 왜 바뀌었냐 그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어요. 제가 무슨 대변할 이유도 없고 다만 박형철 비서관은 법을 잘 아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진짜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중대한 범죄 혐의로 그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만 하겠어요. 그래서 따지면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특별히 본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 법원에 안 나오는 것이 뉴스화하는 이슈화되는데 일정 부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공판 준비 기일이 그 법적으로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판 준비 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없는 이유가 공판 준비 기일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 피고인이 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그 일이 뭐냐면은 뭐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를 뭐 명확하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증거 조사의 뭐 순서를 뭐 조율한다거나 그다음에 증거 신청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검사와 피고인 측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이러한 어떤 형사 재판의 어떤 절차와 관련된 법리적인 어떤 조율이나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적인 그런 내용들이 오가는 거여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그 자리에 온다 한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실제로 피고인이 출석을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언론에 노출될 이유가 당연히 없는 것도 맞고요. 예. 그다음에 형사절차법상 피고인이 나와도 어차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 출석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 공판 준비기라는 그 지점은 저희가 여러 차례 좀 짚어보긴 했는데 크게 이제 언론에 이슈화된 굵직굵직한 사건 외에는 보통 형사 사건에 공판 준비일이 다 있어요? 다 있는 건 아니고 예.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네, 간혹 주요 형사 사건 예를 들어서 예, 예.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모든 증거를 다 인정을 할 것 같은 사건은 공판 준비기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근데 피고인이 이거는 재판부에서 이제 공소장을 딱 받아보고 예, 예. 야 이거는 피고인 측에서 인정 안 할 것 같다. 예. 쟁점이 되게 많을 것 예. 같다라고 하면은 바로 재판을 열어서 예. 이야기를 듣기 전에 예. 검사와 변호인을 불러서 야 어떻게 앞으로 입증할 거냐 한번 얘기해봐라. 예, 예. 당신들이 지금 다투는 지점은 어디냐. 예. 그럼 뭐 변호인 측에서 우리는 이런 점은 인정 못하고 이런 점 인정합니다. 예. 그러면 검찰 측은 어떻게 보시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서로 그 증거 조사의 절차에 대해서 예.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러면 증거의 증거를 채택할지 말 것인지, 예. 증거 신청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미리 다 조율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 이후에 실제 이제 재판이 열렸을 때. 네. 이제 공판이 열렸을 때 보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 씨가 그 평소에 건강 문제를 좀 호소하면서 외부 진료를 신청해서 절차가 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뭐 일부에서 보석 신청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럴 예.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네.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구속영장 그 실질 심사에서도 사실은 이제 질병 문제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제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 수감생을 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심각한 질병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예. 또 법원 입장에서도 그걸 허가해 줬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을 받을 수 있고 또 본인도 제가 볼 때는 그걸 신청하면 예. 또 여론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 보석 신청까지 신청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고 다만 필요해서 외부에 진료를 신청하는 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외부의 의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치료를 위해서 본인이 뭐 주치의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그 정도의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예. 보석 신청까지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수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저희가 앞서서 혐의를 짚어봤으니까요. 조 전 장관 동생 측은 오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는데 그중에 일부는 또 인정했다고 들었어요. 근거도 알아보고 일부 인정한 혐의는 어떤 혐의인지 좀 정리해 볼까요? 그 이제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제 그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예. 그 웅동학원 교사 채용 당시에 예. 그 뒷돈을 받은 혐의 그 부분을 이제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소 제기된 사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예. 이제 공소 제기된 것에 따르면은 1억 4,700만 원을 수수했다라고 했는데 예. 이제 오늘 공판 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1억 4,700만 원이 금액이 좀 잘못됐다. 예, 예. 피고인이 받은 금액은 1억 원이다라고 해서 큰 틀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을 하지만 일부 다른 점이 있다라는 정도의 입장을 낸 것이죠. 예, 그렇군요. 이제 다음 달 7일이 2차 공판 준비 기일인데 채용 과정에서 그 지원자 부모들과 또 조 씨를 이어준 그러니까 뒷돈 전달책 역할을 한 그 공범에 대한 결심 공판은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돈을 실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영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금액의 차이가 있지 인정을 했어요. 본인이 예. 뭐 돈 받은 거 인정했고 왜냐하면 중간에 전달한 사람도 있고 돈을 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건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다만 본인이 받은 돈이 1억이지 1억 5천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받은 돈에 따라서 형량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 결심 공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쟁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돈 받은 거 인정했고 준 사람도 인정하고 중간에 전달한 전달책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쟁점이 없어서 그게 오래 시간을 끌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쟁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도 하나 짚어야 될 게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조 전 장관 동생 재판이 아니라 그 공범들의 재판이지 않습니까? 예. 조 전 장관 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공판 준비 절차가 되고 있고 아직 공판 기일이 열리지 않았고요. 네. 그 미리 기소가 되었던 지금 2명의 그 공범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음 그 준비 절차가 끝나고 다음 달에 결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결심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예. 그 줬다라는 돈이 지금 예. 1억 4,7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검찰 측 주장은 그렇죠. 그 전달책이 그 전달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4천 그 공소장을 제가 좀 확인은 못했지만 예. 금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결심을 앞둔 그 공판에서 1억 4,7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그 조범 그 이제 조 전 장관 동생 재판에서는 그 금액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니까 예. 그 공범들의 재판이 결심을 할지 말지 약간은 애매해진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전달한 금액에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 결심을 앞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지금 2명의 그 공범들이 예. 자신의 혐의를 다 인정해버리니까 예.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재판 열어서 그냥 결심하겠다라고 이제 그 예정은 했지만 예. 지금 오늘 그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에서 금액에 대한 이슈가 지금 새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예. 공범들의 그 재판에서 한번 그 확인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다른 재판에서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측은 어떻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결심이 안 되고 조금 더 기일을 속행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금액이 좀 달라지면서 그 채용 비리 자체는 인정하는데 그때 이제 돈이 오간 것 중에 액수가 달라지면서 결심 공판 일정이 좀 지연될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네, 그 가능성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